이상한 알베르게 원 204페이지 9번째 날 로그로뉴에서 나헤라까지. 나는 체크아웃을 알베르게를 나섰다. 로그로뉴의 아침 공기가 조금 차가웠다. 어젯밤의 열기가 사라진 거리가 조금은 휑했다. 축제를 즐길 때는 그렇게 즐거운데 왜 항상 축제가 끝나고 나면 허전함과 아쉬움이 남는 걸까? 얼마 걷지 않아서 순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아마도 그들의 피로는 어젯밤 늦게까지 축제를 즐겼던 여파인 것 같았다. 나는 로그로뉴의 아침을 여러 순례자들과 함께 걸었다. 10여 분을 걷다 보니 옆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넸다. 부엔 까미노, 지난밤 같은 방에서 묵었던 제이드였다. 부엔 까미노, 나도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제이드의 모습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인상적이었던 커다란 초록색 배낭은 보이지 않고 대신 작은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체크인할 때 봤던 제이드의 초록색 배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큰 배낭 대신 작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이 의아했다. 헤이, 제이드, 어제 체크인할 때 큰 배낭을 메고 왔던 것 같은데 그 초록색 배낭은 어디 있어요? 하하, 체력을 아끼려고 동키 서비스를 이용해 배낭을 다음 목적지까지 먼저 보냈어요. 사실 이 길을 걷는 게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무거운 배낭은 이 길을 순례길이 아닌 지옥의 길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큰 키에 덩치가 좋은 제이드가 힘들다고 말하자 나는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어제 제이드가 메고 있던 배낭은 정말 거대했다. 나는 웃으며 제이드의 말에 화답했다. 오늘 하루는 한결 가볍게 걸을 수 있겠네요. 네, 몸은 가벼워요. 그런데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순례자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 것은 순례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하지만 배낭을 계속 메고 가기에는 저의 체력이 버텨줄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걸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속도로 걸어갔다. 성큼성큼 걸어가던 제이드는 어느새 저 앞을 걷고 있었다. 30분 정도 더 걸어가자 로그노뉴 외곽에 있는 큰 공원이 보였다. 그 공원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아마 이곳의 주민인 듯 했다. 누군가는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걷고 누군가는 단지 생활의 일부로 이 길을 걷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이 순례길을 일상적으로 다니는 저 사람들은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느낄까? 공원을 지나서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주위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처음 산티아고 순례길 자료를 찾아봤을 때만 해도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찾는다고 했기에 항상 순례길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와서 걸으니
의외로 한산한 길이 많았다. 1시간 정도 혼자 길을 걸었을까? 멀리서 나무 그늘에서 한 청년이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나도 조금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해 보니 로그로뇨를 나와 쉬지 않고 걸은 지 2시간 정도가 되었다. 나무 그늘에 가까워지자 청년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낯이 익었다. 바로 어제 로그로뇨 밤거리에서 곤배를 외쳤던 덴마크 청년이었다. 어제의 흥겨움을 함께해서인지 그가 더욱 반가웠다. 청년 옆으로 다가가 배낭을 내려놓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나에게 내밀면서 장난스럽게 인사를 건네왔다. 건배, 하하, 부엔까미노, 부엔까미노. 나도 인사를 건네고는 그 옆에 앉았다. 저는 수연이에요.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어제는 이름도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저는 세바스찬입니다. 나는 세바스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제 나의 카메라를 보아서인지 편하게 승낙해 주었다. 세바스찬, 당신은 순례길을 왜 오게 되었나요? 저는 이곳 순례길을 아주 좋아합니다. 4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왔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주 좋았어요. 그 이후로 혼자서 매년 이곳을 오는데 벌써 4번째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이 나를 치유해 주는 듯해요. 이제는 이 길을 오지 않으면 허전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랍니다. 와, 4번째라면 이 순례길에 대해 아주 잘 아시겠네요. 그렇다면 올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 짐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하. 그러고 보니 그의 주위에 보통의 순례자라면 가지고 있는 큰 배낭이 보이지 않았다. 가방도 아주 작아서 거리에서 그를 마주친다면 순례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저는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고 있답니다. 짐이 많으면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순례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짐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짐을 줄이다 보니 지금처럼 가볍게 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네요. 이 정도면 순례길을 달려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하, 그래요. 하하, 이제 좀 달려야겠어요. 먼저 떠난 일행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하거든요. 나는 그의 미니멀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었지만 그가 서둘러 자리를 일어서는 바람에 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나는 멀어지는 세바스찬의 가벼운 뒷모습을 보며 오늘 아침 만났던 제이드가 떠올랐다. 보통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다. 그래서인지 오늘 만난 제이들은 동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음의 짐은 오히려 무거워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세바스찬은 처음부터 짐을 적게 들고 와서 가볍게 걷고 있었다. 순례자들에게 짐의 무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약 30km를 걸어야 했기에 나는 점점 속도를 냈다. 나바레테를 지나자 밀밭과 포도밭 사이에 난 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다행히도 이곳은 아스팔트 길 옆에 걸을 수 있는 흙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흙길을 걷는 것이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보다 발바닥이 훨씬 더 편했다. 이틀째 평소보다 더 먼 거리를 걸었는데도 발목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어제 축제의 열기와 흥겨움에 고단함이 어느 정도 녹아내려서일까? 나는 나바레테 이후 약 4시간 정도를 걸어서 드디어 나헤라에 도착했다.